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에 낙폭을 확대해 2,55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5월 황금 연휴에 따른 휴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짙어진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후폭풍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신저가 경신 위기를 맞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인 최고 경영인의 사과와 대대적인 유심 무상 교체 조치에도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여론이 악화됐고 전면 조사에 나선 정부의 과징금이 더해진다면 재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증권주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52주 신고가를 잇따라 경신했습니다. 대선 공약에 따른 정책 수혜의 기대감과 대체거래소 출범, 실적 개선 전망 등이 맞물리며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효과에 힘입어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대외 불확실성과 수요 둔화를 고려해 연간 시설 투자를 전년 대비 30% 이상 줄이는 한편 상대적으로 수요가 견조한 에너지 저장 장치 중심으로 수익성을 방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의 상승 랠리에도 양 시장은 휴장을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의 약세 속에 이 낙폭을 확대했는데요. 삼성전자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및 2차전지 관련주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대형 바이오주 쉬어가면서 하방 압력이 더해졌습니다. 엔터주의 강세는 또 오늘까지도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휴장을 앞둔 데다가 미국의 경제 지표와 빅테크 실적 발표 등 이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흐름 속 저희는 어떤 기회를 잡아봄직할지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연휴를 앞두고 좀 시장이 좀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거래를 마쳤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수많은 이벤트들을 앞두고 5월 어떻게 또 준비를 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 같죠? 네. 내일 쉽니다. 자, 일단은 뭐 법정 공휴일은 아니에요, 사실. 노동절이. 그렇죠. 예, 은행이 좀 쉬기 때문에 전체 모든 이제 휴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국내 증시는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휴일을 앞둔 상태에서 약간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시장에서 쓰는 용어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홀리데이 리스크라고 해서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 뭐 일단은 뭐 월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달이 넘어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좀 관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든 걸 좀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그와 더불어서 4월 중순 이후서부터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빠르게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랠리에 대한 부담감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4% 하락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1%가 넘죠. 마이너스 1.27%로 하락 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밑에 있는 우리 수급버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도 현물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된 그러한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선물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은 일단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대규모의 매도 자금들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관이 왜 들어오지? 라고 했었을 때 금투
수급 쪽 얘기해드렸죠. 그게 뭐 기조적으로 움직이는 자금은 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뭐 여지없이 오늘 매도 물량들을 좀 출회를 함으로 인해서 약간은 좀 승인적인 관점, 약간은 좀 단타적인 관점으로 기관의 수급이 계속 지금 들락날락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PPT를 통해서 시황을 한번 짤막하게 접근을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하루의 움직임들을 그냥 한 4문장, 5문장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앞서 언급드렸듯이 주요 일정이죠. 5월 달이 되게 되면 우리가 4월 말까지는 뭐죠, 여러분들? 기업 실적에 시장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5월로 달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5월 초에는 4월 달 한 달 동안에 있었던 경기 지표가 엄청나게 많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경기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투심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등락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어찌 보면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0.3, 코스닥 기준으로는 한 1.2 정도, 이 정도의 하락 부분들은 뭐 충분히 감내하거나 아니면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하락세가 아니었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코스피는 반도체 별다른 움직임들이 없었어요.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HBM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고요. 확정된 실적들을 발표를 하면서 컨콜을 했죠. IR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뭐 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만한 스토리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와 더불어서 미국 쪽에서에 대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썩 좋지 않았다라는 점.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와 동시간대에 열리는 미국의 나스닥 선물, 야간 선물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도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들은 좀 아니다 보니까 기술주들에 대한 낙폭이 오늘은 좀 선명하게 좀 나와줬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 동안에 계속 언급드렸던 이차전지. 오늘 어떻게 보면 LG엔솔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총으로 4위, 5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장을 겨루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마이너스 7% 정도 빠졌습니다. 뭐 빠졌던 이유들을 뭐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단편적으로 기사들의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 흑자 전환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흑자 전환인데 왜 빠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 AMPC. 세액 환급이 없었으면 여전히 마이너스 한 800억가량의 영업이익 손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찌됐든 우리나라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LG엔솔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을 계속 공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설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좀 조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이차전지가 아직은 좀 살아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조금은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두운 부분들이 있었다면 또 밝은 부분들 찾아봐야죠. 자, 밝은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증권과 금융과 엔터주들. 이 세 섹터의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들? 이 세 섹터의 공통점이 뭐죠? 뭐죠, 여러분들? 관세입니다, 관세. 관세에 있어서 영향이 다른 섹터에 대비해서 좀 제한적인 종목군들. 방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방산과 관련된 고위급 인사가 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들, 특히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LIG 넥스원 뭐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아침서부터 증권주들, 미래에셋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증권주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상당히 좀 강했었고 금융주 마찬가지로 생각보다는 좀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엔터주들 이번 주 들어서 그리고 4월 달 제가
중순 이후서부터 계속 엔터주들의 움직임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렸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대표 4사의 엔터사들, 그와 더불어서 DOU에 대한 주가 흐름도 괜찮았고요. 조금 더 확장돼서 오전장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콘텐츠 관련주들, 뭐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이러한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 흐름들도 상대적으로 양의 변동성들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좀 움직이는 그러한 포커스가 좀 맞춰지지 않았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주 코스닥에 대한 움직임들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죠? 오늘 장중 내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전 9시 반, 10시 반 땅 되자마자 시가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코스닥을 내가 주력으로 매매를 해 보유를 하고 있어 라고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으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거죠. 이거 큰 틀로 놓고 봤었을 때 주요 일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고 달이 바뀌는 과정이고요. 4월 달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테마적인 움직임들과 우리나라 대선 그리고 시장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한 번에 반영이 됐다가 그 리스크 부분들이 하나씩 계단별로 계단식으로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에 대한 상승 구간들이 좀 나왔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4월 달과 다른 5월 달이 예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자의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 부분들, 물론 약재가 있어서 빠진 종목군들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섹터에 대한 약세 부분들로 인해서 하락을 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제가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 차트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구간들을 좀 보면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수급만 봤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해외 차트하고 나스닥과 S&P 500, 다우지수 차트와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번 주에 들어서 원포인트 기법 얘기 막 해드리면서 주제를 뭘로 잡았죠? 제가 주제를 뭘로 잡았습니까, 여러분들? 네, 눌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눌림목의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딱 3일 지났는데 여러분들 지수 올라가나요? 그리고 지금 6거래일, 7거래일 상단으로는 730, 하단으로는 710포인트에서 계속 지금 횡보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단기간의 상승에 대한 4월 9일자에 637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주가가 700포인트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이 구간 내에서 이 장기 입형 60일선을 돌파를 시킬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못 찾는 거죠. 이게 더 이상 우리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만으로는. 그럼 뭐가 돼야 된다? 해외 쪽에서 모멘텀이 발생이 되든가 아니면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바뀌어야지만 이 상단으로 뛰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5월 달에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와 라고 했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위로 나오겠죠. 그리고 설령 좋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에 대한 투심 자체가 잠깐만 경기 지표가 안 좋으니까 관세 리스크도 낮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트럼프의 100일 취임 100일 연설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계속 지금 금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세 부분들은 괜찮다.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아니다. 금리가 지금 인하 속도되는 부분들 우리 정책을 못 따라오는 거야. 라는 쪽으로 지금 계속 회피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여기서 마지못해 파월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연준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5월 초에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럼 이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겠어요? 오늘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코스닥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2, 3%씩 다 빠졌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시 리바운딩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하락 부분들은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자. 그리고 앞서 제가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눌림목 구간. 그러니까 뭔가 방향성이 부재한 흐름들이 지난주 말 그리고 이번 주까지 4월 말일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질적으로 4월 달 한 달 동안 이런 식의 지금 움직임들이 나온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장 올라간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월별 기준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하락 부분들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하락 부분들을 이 구간에서 만회를 못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5월 달에 열심히 복구를 할 수 있는 매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좀 견조해요. 보시면 상당히 견조하죠, 여러분들. 오늘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약간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0.7% 정도 하락이었는데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하고 끝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률, 등락률 자체가 좀 차이는 있지만 뭐 전체적인 큰 그림들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그렇게 다른 거는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움직임이나 코스피의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해를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이제 오늘 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이제 근로자의 날로 이제 모든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쉬시는 거고 가족분들도 쉬실 거고요. 뭐 나는 근로자 아닌데 나는 사장인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가족분들 중에도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런 날일수록 열심히 좀 쉬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이게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리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제한된 시간대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어서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죠. 오늘입니다. 이 방송이 끝나는 시간 7시 이후서부터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고 좀 편안한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방송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밑에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안내 받으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방송에 대한 안내 다 드릴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와서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나스닥이나 S&P의 차트 흐름들이 뭐 동일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선제적으로 미증시와의 한 일주일가량의 디커플링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엄청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나스닥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4일 연속 지금 5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다만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에 야간 선물에 대한 움직임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음봉이 형성이 될 거고요. 음봉이 형성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들이 누적이 된다. 그리고 직전 급락하기 이전의 가격대, 이 가격대를 돌파를 시키기 위한 기다림을 소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조정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들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먼저 올라갔고 버티는 것도 먼저 버텼고 그리고 5월 달에 기다리는 조정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도 우리나라가 먼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시면서 시장을 이해해 보시게 되면 나름 좀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요새 시장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유, 내 종목 언제 올라가나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좀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저의 시황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뭐 일정적인 부분들은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말마다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요 일정 리포트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오는 노란톡 안내 참고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번 주는 목요일 쉬고 내일 쉬죠. 금요일 날 하루 운영하고 다음 주에요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들어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일정이 뭐가 있느냐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ISM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4월 달 ISM 제조업 지수이기 때문에 확장세가 진행이 되느냐, 50선으로 올라가느냐, 50선 밑에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에 대한 해석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일단은 뭐 경기 지표야 뭐 나오는 대로 해석이 될 겁니다, 시장에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IT 종목군들. 어우, 애플. 아이고, 지금 애플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중국에 있던 공장들 다 지금 인도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자,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마존닷컴 실적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들 관심 있으시죠? 11112 요새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실적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5월 2일도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열리지만 어떻습니까? 중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대신에 체크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은 고용동용 보고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에.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고용 쪽의 경기 지표가 나쁘면 파월이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들 계속 해드렸습니다. 고용 보용 도와서 꼭 필히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적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그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듀폰, 쉐브론, 엑슨모빌, 그러니까 화학주 쪽에서 약간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5월 2일까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번 주의 일정은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고 투자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일을 앞둔 오늘 하루장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봤고요. 일정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거래일에 잘 활용해서 수익을 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휴장 기간 중에 주요 대내외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눈치 보기 장세가 또 이어졌습니다. 이 5월을 위한 긍정적인 완급 조절이라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요. 수많은 일정들을 앞두고 시장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주간 일정 정리가 또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이 많은 내용들 또 혼자 정리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주요 일정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들의 이 리스트까지 매주 수요일 바로 오늘이죠. 방송을 마치고 오후 7시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속속들이 또 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이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주간 전략도 미리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부터 또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다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4월의 마지막 거래를 마치고 5월을 앞둔 우리 시장 전략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같이 또 이렇게 완급 조절해준 이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또 좋은 종목을 찾아볼 수가 있을지 전문가님의 팁과 조언이 또 궁금합니다. 4월 달이 끝났잖아요, 오늘. 네. 그러면은 이게 통상 매월마다 좀 시장의 색깔이 좀 많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4월 달 한 달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고 5월 달에는 어떠한 종목군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포인트 투자 기법 얘기해드릴 때 제가 항상 이거 심플이즈 베스트 말씀드리거든요. 식상하시죠? 이제 바꾸겠습니다. 안 볼게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저 딱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매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바로바로 드시잖아요. 자, 오늘 주제입니다. 제가 월요일서부터 계속 이 주제 들고 나왔죠, 앵커님. 눌림목 시장 도래됐다. 여러분들 제가 3일 동안 이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뭔데 눌림목이 막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에 와서야 시장을 딱 보시면서 그래도 최영주 전무가 그래도 시장을 앞서가는구나. 시장을 좀 볼 줄 아는구나. 시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그래도 정확하게 그 맥을 짚어주는 전문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고 나온 주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말 그리고 이번 주 계속 내내 눌림목 시장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눌림목 시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들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한 달에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우리가 그려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 3월 달 수익률은 안 볼게요. 의미 없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우리 수익률서부터 좀 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매매하긴 한 것 같아요. 4월 달에 우리 요 수익률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한 40 종목이 넘어요, 수익 종목이. 40 종목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20거래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 5, 4, 20. 한 달이면 20거래일을 우리가 매매를 하거든요. 휴일 없이. 그럼 하루에 평균 2종목을 수익을 냈다라는 산술적인 값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과 우리 원포인트 기법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뭐 이러한 다양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4월달 시장이 이렇게 V자 급락했다가 V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즐거운 시간에 내 계좌가 여전히 마이너스야 라고 하는 게 왜 나올까요, 여러분들? 여전히 내 계좌는 이 시점에서, 급락하기 이전의 시점에서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급락할 때와 급등할 때의 시장 분위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급락했었을 때 내 계좌 관리를 못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회복률 자체가, 회복 속도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항상 이건 시장의 그냥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늘 똑같을 거예요. 시장이 뭐 요번 3월달, 4월달만 뭐 급락 나오겠습니까?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연말에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이 이야기들은 계속 도돌이표예요. 이번에 급락시장에서, 관세로 인한 급락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계좌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교보제 삼으셔서 확실하게 시장의 원리를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시장이 어렵더라도 이겨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4월달에 첫 주간에 놓고 봤었을 때 여러분들 제가 가장 임팩트 있게 말씀 좀 드렸던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어떤가요? 코나이, 아가방 컴퍼니. 여기서 다 확장되는 종목군들입니다. 뭐죠, 여러분들? 오파스넷도 테마주죠. 정치인 테마주. 제로투세븐도 아가방 컴퍼니하고 동일한 스토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4월달은 여러분들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포인트 기법에서 얘기해드렸던 종목군들은 이러한 높은 수익률.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다 이 시간에서 말씀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뭐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 대비해서 충분한 수익률을 거두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내용들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같이 호흡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보이시죠? 안내 받으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7시에 온라인 방송도 있어요. 방송보다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월 둘째 주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변화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들, 동일한 종목군들. 대신에 그때그때의 테마의 핵심 키워드만 바꿔서 종목들을 선별을 한 겁니다. 좋은 수익률을 거뒀죠? 너무 좋아요. 자, 두 페이지. 4월 3주차. 여기서부터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었던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하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도 이제 시장 성격이 이제 슬금슬금 좀 바뀌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했었던 게 세종시 관련된 종목군들. 그죠? 세종시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정책주.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코나이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그렇게 좋은 수익률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매매를 해서 7%대 수익률을 냈습니다. 오늘도 올라가더라고요. 코나이, 유라클, 웨캐시.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예, 테마주들이 오늘 끝이 아니에요. 그죠? 대신에 그 끝이 아니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이제 시작인가?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처음에 주가에 대한 상승 나왔잖아요. 이 뒤로 가가지고 한 번씩 튀고 한 번씩 튀고 한 번씩 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튀는 거 내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자신 있으면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올 생각을 못 하겠다. 빠져나올 기술이 없다. 아니면 빠져나올 만한 시장 환경이 안 돼. 내 매매 환경이 안 돼. 라고 하시게 되면 이거는 그냥 지나치셔도 돼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올라갈 때마다 뭐다? 앞절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다. 제가 계속 이 이후서부터 강조해서 조심하셔야 될 사항들을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이 많은 전문가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월, 화, 수까지 우리가 매매를 했던 결과물들입니다. 자, 28일이죠. 28일, 29일, 30일까지 해서
자, 28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3일이에요. 4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40개가 넘는 종목을 결과를 상당히 좋게 뽑아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거래일수 기준으로 하루에 2종목 정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좋은 결과물들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월 28일, 29일, 30일 오늘까지 해서 뭐 나쁘진 않아요. 시장 대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이슈 나왔을 때 대응해서 5% 정도, 그다음에 SOS랩 8%. 이거는 여러분들 히든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그다음에 고용도 마찬가지로 단기 상승에 따라서 소폭의 수익률로 마무리를 했고요. 특히 오늘 여러분들 제가 강조를 드렸던 JYP 엔터 이런 식의 수익률을 거두면서 일단은 4월달 한 달의 피날레를 장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YP 엔터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기간 때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자, 우리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 해드렸나요, 여러분들? 자, 매수 사인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사인 보여드려야 돼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이거 여기서 매수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보이시죠? JYP 엔터 625, 600. 여러분들 지금에서야 JYP 엔터, YG, 하이브, SM, 뭐 큐브 엔터, DOU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엔터주들 보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텐데 저희가 이미 4월달 중순 이후서부터 바닥 신호 나온 것 같습니다. 횡보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횡보되는 과정, 주가는 밀리는 과정이긴 하지만 스토캐스틱의 상승 구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다? 다이버전시. 자, 그러면 오늘 매도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2시 54분 JYP 엔터 부분 매도분 가격 정정해서 69,000원에 매도하고 수익 챙기겠습니다. 라는 매도 사인까지 딱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까막눈 아니면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일제시대도 아니고. 그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9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늘 보다가 잠깐만 60일선에서 걸리네? 그리고 내일 휴일이네? 5월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물론 JYP 엔터를 포함한 엔터주들이 관세 시장에서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에서 강점은 있기는 하지만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일단 그렇다고 되면 돈을 잃는 것보다 내 수익금을 시장에다가 던져주는 것에 비해서 오늘 좀 챙기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매크로 상황 자체에서 불안감을 느꼈을 때 밀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캔들과 20일선의 이격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조정 나오겠죠. 조정 시에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실전 트레이딩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 자, DO입니다. 이거 언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JYP만 얘기하면 섭섭하시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원포인트 투자 기법에 히든 종목으로 그냥 딱 찍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럼 만약에 금요일 날 보시고 월요일 날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밀리든 말든 이 3일 동안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죠? 원포인트 투자 기법 보셔야 되겠죠? 그죠? 많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제가 머릿속에 담아오고 원고로도 준비를 하고 자료로도 준비를 한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으시려면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장중에 제가 시장 브리핑도 해드리고 시장 분위기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도 종목이 이럴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굳이 우리가 정말 시장에서 내가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해설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의 시장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호재가 찾아서 대응을 할 수 있고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를 단 1분이라도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하단에 나오는 이 안내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시장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때요? 3월 27일입니다. 3월 27일. 이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우리 PD님이 이거 했어요. 예쁘게 만들어 주셨죠. SM 관세 충격에도 3% 상승.
중국 시장 문을 열다. 이 얘기를 제가 3월 27일 날 했습니다. 3월 27일 날이 언제였냐면요. 이때였어요. 이때. 이 구간대에서 주가가 얼마까지 움직였냐.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요. 거의 10%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 SA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저희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는 원포인트 투자 기법에 엔터주들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다 말씀드렸어요. 왜 이 얘기를 해드렸냐? 어차피 가는 섹터는 똑같잖아요. 섹터는 엔터주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물론 등락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방향성은 제가 늘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좀 색다르게 뭐 SM은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DOU는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YG는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JYP는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다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OS랩 8월 28일 날 이런 식의 대응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약간은 좀 스윙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10,000원대.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 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격대에서 쭝쭝쭝쭝 대응해가지고 딱 10% 먹고 일단은 빠져나왔어요. 오늘 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0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10,000원에 샀는데 1,200원까지 오면은 손실은 아니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800원, 8% 기억에 남으시잖아요. 근데 시장은 횡보될 것 같아. 눌림목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이 SOS랩이 뭐 압도적으로 뭔가 모멘텀이라든지 패턴이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대표적인 자율주행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끊어줘도 돼요. 그리고 5월 달에 다양한 경기 지표가 확인이 되고 시장이 안정화가 되게 되면 다시 성장주들에 대한 스토리들이 5월 달에 쓰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 4월 28일 날 8% 먹었어, 9% 먹었어. 이거 얘기해 드리려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SOS를 계속 꺼냈겠냐. 자, 우리가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대가 얼마? 10,000원대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얼마? 1,200원. 그죠? 프리마켓에서 1,300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왔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종목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잡았던 요 가격대의 지지 패턴이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다시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 SOS랩이 올라가는 이유들 알잖아요. 그리고 5월 달에 경기 지표로 인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되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 가겠어요? 대선도 끝나가요, 여러분들. 5월 달 되면. 그죠? 대선은 끝나간다고요. 그럼 대선 테마주 해야 될 거 있겠어요? 없어요. 지금서부터는 대선 테마주는 이렇게 간다. 그리고 대선 테마주들 쪽에서 빠져나왔던 수급들이 그러면 대선 테마주 이렇게 잘했는데 나에게 좀 더 변동폭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은 뭐가 있을까? 그럼 딱 하나거든요. 성장주. 과연 어떠한 섹터군이 성장주로 부각이 될 수 있을지. 1월 달, 2월 달에 데자뷰가 5월 달, 6월 달에 나올 수 있을지. 그 안에 핵심 후보군이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S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에서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매매를 하는지를 제가 이 SOS라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대입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SOS랩을 우리는 10,000원에 사가지고 11,000원 수익됐고 만약에 10,000원대까지 다시 내려가서 또는 9,000원대까지 가가지고 매력적인 가격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한 번 파동에서 먹고 두 번째 파동이 저점 잡고 또 먹을 수 있겠죠. 이런 게 여러분들 실전에서 여러분들의 써먹으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어요. 하나의 종목들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분봉 펼쳐놓고 여기 매수, 여기 매도, 여기 매수, 여기 매도 이런 정신없는 거 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짧게 볼게요. 자, 한국정보인증 단타 쳐드렸던 거, 아티스트 컴퍼니 스윙으로 끌고 왔던 것들, 그리고 가장 임팩트 있게 이번 달의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매매를 했던 프롬파스터, 그 다음에 에코와이 이런 종목군들 다 여러분들에게 매수와 매도를 하나도 거짓 없이 다 보여드립니다. 그죠? 매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도를 다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4월 달 여러분들
안타까운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내 계좌는 지수는 올라왔는데 마이너스였어도 우리 원포인트 기법을 시청을 하시고 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해드렸습니다. 시장의 변곡 그리고 현재 시장이 횡보되는 이러한 모습들까지 다 예측을 해드렸고요. 5월 달도 저의 시장 이야기와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기대가 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안내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더 좋은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오늘 7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증시는 이제 눌림목 시장이 도래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원포인트 전략 챙겨봤습니다.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이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5월 달을 앞둔 이 시장의 전략부터 방송에서 못다한 이 내용들까지도요. 생생하게 풀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또 이어서 자세하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시장의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을 들고 와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전문가님 정말황장 시장 좀 미리 짚어주시잖아요. 5월의 첫 거래일을 앞두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뽑아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첫 거래일이 늘 어려워요. 어려웠나요? 예, 뭐 첫 단추를 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5월 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쉬는 날이 많아요. 오. 뭐 가정의 달이라 뭐 기분은 좋은데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일단은 참 어려운 5월 첫 단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 앵커님, 그죠? 네. 그래서 정말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씩 좀 따라오자고요. 자, 앞서 우리 원포인트 투자 기법에서 제가 SOS랩 이야기 굉장히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자율주행하면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쓸만한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쓸만한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쓸만한 종목들을 말씀드렸던 건 SOS랩. SOS랩은 좀 역사가 좀 있어요. 제가 작년도 10월 달 시장에서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자율주행이 이제 곧 뜹니다, 여러분들. 테슬라의 FSD가 모빌리티, OEM 기업들의 새로운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라이다 기업 SOS랩을 정말 100% 이상 또 수익을 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와 쌍두마차를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퓨런티어입니다. 라이다잖아요, SOS랩은. 근데 퓨런티어는 카메라예요, 카메라. 광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 근데 제가 왜 뭐 SOS랩 라이다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런데 이 프론티어가 늘 자율주행할 때 한 번씩 퉁퉁퉁 뛰는 모습들, 그죠? 거기다가 또 뭐죠, 여러분들? 테슬라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테슬라의 FSD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가장 근간이 뭐냐면 여러분들 카메라예요. 광학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그리고 납득도 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운전 뭐로 하지? 이러지. 눈으로 하잖아. 눈으로 보고 하잖아. 그럼 뭐죠? 우리 인체의 눈과 같은 게 카메라잖아요. 우리가 무슨 과학지도 아니고 뭐 전파 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천재는 천재구나. 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사람을 납득을 시키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학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요. 라이다 역시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섹터가 움직일 때는 이렇게 골고루 평화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SOS를 또 치고 올라가고 퓨런티어 쪽에서도 치고 올라가는, 광학 쪽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퓨런티어는 카메라 모듈 조립, 검사 장비 개발 및 제조업 업체입니다. 업력이 상당히 길어요. 2009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요 고객사로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삼성전기도 있고요, LG노텍. 그리고 해외 생산 쪽으로 보게 되면 앱티브, 그리고 오고필름이라는 글로벌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진일보돼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퓨런티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 쪽이라든지 과연 내용들이 어떤 거 있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액티브 온라인, 그 다음에 컬리브레이션, 그 다음에 라이다 조립 검사까지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세 가지의 장비들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실적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2024년도에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마이너스 38억. 근데 우리나라 IT 종목군들이 뭔가 업황이 꺾이거나 시황이 조금 안 좋으면 항상 겪는 문제긴 해요.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를 할 때 재무적인 부분들까지 뒷받침되면 너무나 좋기는 하겠지만 꼭 재무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원하는 종목군들이 튀어나왔었을 때는 재무적인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는 있지만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좀 영향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해서 마이너스니까 들어가야지 뭐 적자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내가 초보 투자자야, 그리고 나는 기업을 좀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 잘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래서 프론티어라는 종목을 말씀 좀 드리고요. 차트를 제가 이 시간에 좀 보여드리면 좋기는 한데 이 차트에 대한 설명들은 7시에 하는 온라인 방송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많이들 들어오십시오. 제가 왜 이러냐면 히든의 히든을 말씀드려야 돼요. 네, 히든의 히든은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대북 잘 보시라고. 대북 어땠어요, 여러분들? 대북 어땠습니까? 남북 경협주도 어땠습니까? 상당히 좋았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차기 정부 신사업 정책 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이번 공약집도 나오긴 할 거예요. 그리고 근데 대부분의 이 차기 민주정부의 기조를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물론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 정권 하에서 가장 좀 친화적인 사업 정책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중국 기업들한테 와, 열이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당히 지금 업황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아마 차기 정부에서는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들이 조만간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 당장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요 오른쪽 주머니에 포켓드에 딱 넣어가지고 시장에서 움직일 것 같아, 종목이 좋아질 것 같아라고 했었을 때 그 어느 누구보다 빨리 뽑아 들어가지고 내가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히든의 히든 종목 차기 정부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로켓 배송 종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퓨런티어로 짚어주셨습니다. 한 발 더 다가온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수주 확대 기대감이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까지도요.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문가님과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시장의 이야기 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영동의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의 종목으로는 퓨런티어와 또 하나의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와주셨습니다. 사야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